노라는 11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에 그녀는 911 콜에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11년 전에 그녀의 엄마를 살해한 죄로 2급 살인으로 판결이 났던 것이었죠. 사건 당시 그녀는 겨우 18살이었고 저렇게 어린 여학생이 친엄마를 살해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그녀의 엄마는 멤피스 지역에서 성공한 채권 트레이더였습니다. 운동도 좋아했던 건강한 싱글맘이었죠. 노라는 고등학교 때 파티를 좋아하고 음주와 마리화나를 즐겨 피우기도 했다고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5번의 전학을 거듭한 뒤 결국은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건은 12년 전에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파티가 있던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노라는 새벽 5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이 유리가 깨져 있었던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침실에서 엄마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엄마는 발가벗겨진 채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죠. 칼로 50번이나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노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길 건너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깨워서 함께 살해당한 엄마가 있는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11에 전화했다고 하네요. 좀 이상하네요. 18살이나 먹은 소녀가 아무리 놀랐어도 바로 911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야지. 새벽 5시에 무슨 남의 집에 뛰어가서 이웃을 깨우고 저럴까요? 여기서부터 낌새가 좀 이상하네요. 이 사건은 단순히 도둑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진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라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죠. 1년 반 전에는 노라의 아빠가 살해당했습니다. 노라의 아빠는 레바논에서 태어난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멤피스 지역의 리무진 회사, 그리고 주유소 편의점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는 편의점 이름을 그의 딸 노라의 이름을 따라서 짓기도 했죠. 어느 날 밤에 킬러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노라의 아빠 머리에 총을 쏘았고 노라의 아빠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범죄의 모든 장면이 편의점 CCTV에 녹화가 되어 있었죠. 경찰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편의점 도난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킬러가 노라의 아빠를 살해 후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편의점 CCTV 테이프를 챙겨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현금도 챙겨갔습니다. 킬러는 CCTV에 백업 테이프가 있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우발적인 살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살해당한 노라의 아빠 친구 빌은 인터뷰에서 노라의 아빠가 누군가의 은밀한 애정 행각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스트립 클럽 댄서와 그 지역 경찰이 노라 아빠의 편의점 사무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도 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라 아빠가 운영하는 리무진 회사의 리무진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리무진 차량 안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민망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말이죠. 노라 아빠는 고객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블랙메일을 보내며 협박을 했던 걸까요? 노라 아빠도 평범한 사업가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돈 뜯어내려고 고객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라니. 그리고 나서 1년 반 뒤에 그의 아내가 살해된 것은 아마도 같은 살해범일 거라고 그의 친구 빌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메일 문제가 있었던 노라 아빠를 죽이고 나서 1년 반 후에 뭐하러 노라 엄마까지 죽일까요? 그건 단지 노라 아빠 친구 빌의 추측일 뿐이었죠. 어쨌거나 아빠와 엄마가 모두 살해된 후에 18살의 노라는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노라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녀의 911 콜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던 것이죠.